뭐 현금이 미래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럼 9월 전략을 좀 현금 비중을 높이는 거를 전략으로 가면 더 좋지 않을까요? 저는 9월에는 오히려 지금 어차피 주식시장은 6개월을 선행한다라는 얘기를 좀 합니다. 그죠. 6개월 선행한다라고 하면은 내년 2월을 우리가 바라보는 그런 입장인데 이거는 조금 더 난해한 이야기가 될 수 있는데 네. 지금 저는 연준이 협박을 하고 있다라고 계속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게 왜냐면은 올해 연말에 4%까지 올릴 거야. 네. 내년에 금리는 안 할 거야. 네. 이게 어떻게 보면은 기조가 점점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반등을 할수록 기조를 강하게 하고 있고요. 근데 6월에 보시면은 파월 의장의 발언 혹은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 대부분 좀 완화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맞아요. 패드 푸시라는 이야기가 나올 만큼 저 정도면은 연준이 우리는 경기 침체를 바라지 않는다.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로 했는데 오히려 주식시장이 막 불이 붙어서 올라가니까 우리 4%까지 올릴 거야. 그리고는 오히려 패드 푸시라고 부를 만큼 어떻게 보면 완화적인 발언이 나오고 난 뒤에 구리 가격이 네. 이제 LME 기준으로 영국 기준으로 7,000달러에서 8,000달러까지 바로 반등을 줘요. 한 달 반 동안. 네. 그러고 난 뒤부터 이거 너무 올라가는데 이런 생각이 딱 들면서 유가도 살짝 반등을 한다. 어떻게 보면 유가도 좀 내림세가 꺾인다라고 하니까 연준에서 갑자기 강한 발언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네네. 우리 인플레 잡을 때까지 이런 얘기하고 그 절정이 지난주 금요일이었다. 네. 라고 볼 수 있는데 이번에 닐 카시카리라고 하는 그분이 어떻게 보면 평소 때 되게 시장 친화적인 발언을 하시던 분인데 그분이 갑자기 튀어나오셔가지고 이번에 얘기하다가 지금 돌 맞을 것 같은데 나는 주식시장이 지난 금요일날 나스닥이 4% 빠졌는데 네. I'm happy. 네? 너무 기쁘다. 지금 이게 맞아. 유튜브에서 아주 논란이 되고 있어요. 맞아. 아니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 나스닥이 지금 빠져가지고 그러니까요. 그날 애플이 얼마나 빠졌는데 근데 I'm happy라는 발언을 했어요. 그 네. 빠박이 아저씨인 것 같은. 네, 빡빡하고 표정 많으신 분이 네. 실제로 웃으면서 I'm happy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 그러면은 좀 어떻게 보면은 다 시장을 해석하시는 분들이 그게 연준의 말이 통하니까 그래서 해피하다라고 발언을 한다. 왜냐하면은 주식 시장이 오르면은 소비가 늘어요. 네. 그러니까 주식 시장이 빠지는 건 안 되지만 네. 많이 오르는 것도 안 된다. 자산 효과라고 부르는데 주식 시장이 오르는 것 때문에 오히려 또 소비가 늘어나면은 네. 이게 과잉 수요가 발생할 수 네, 있고 네. 과잉 소비가 발생하면 네. 그러면은 월급도 많이 받겠다. 네. 그러니까 저축률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지금 미국 저축률이 지금 코로나 이전보다 더 떨어졌어요. 왜요? 2008년, 2006년 이럴 때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플렉스하고 있습니까? 네, 왜냐? 물건 사야지. 가격 오를 거니까 물건 사야지. 그죠? 네. 그리고는 여행 못 갔으면 여행 가야지. 네. 이런 식으로 돈을 쓰고 있다 보니까 저축률도 계속 떨어지고 있고. 네. 그리고 오늘 어제 데이터도 나왔지만 임금이 새로 계약하면은 임금이 확 뛰어요. 네. 그런 것들이 자꾸 반복되다 보니까 인플레가 안 꺼진다라는 거죠. 근데 주가도 올라. 그러면 주가 차이까지 있으니까 좋아 술 먹자, 좋아 여행 가자 이런 게 나오면은 이게 인플레가 안 잡힌다. 네. 그러니까 주가가 너무 많이 오르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이 계속 어떻게 보면은 반복적으로 나온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네. 금리가 네. 올랐으면 저축률이 늘어야 되는데 네. 오히려 그러니까요. 그만큼 다른 물가가 더 올라오니까 차라리 그거 사지 이런 마음이 시장에 팽배하는 것 같아요. 근데 글로벌 증시가 오른다고 해도 낙폭이 컸기 때문에 그냥 올라가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번엔 진짜 수학적으로 올랐죠. 떨어진 것 다 50%. 네, 수학적으로 다 올랐고 이번에도 버틸 거다라고 얘기했던 게 네. 50% 오르고 난 뒤에는 이게 퀀트 하시는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바닥을 찍고 50% 오르면 다시 쌍바닥 안 찍는다. 전저점 안 깬다. 네. 이런 이야기를 좀 해주셨거든요. 그러면서 보통은 급락장에서는 50%까지 회복이 안 됩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통계 쫙 얘기하고 이게 데이터를 발표를 하는데 그 관점에서 반등은 좋고 50% 반등은 좋는데 그럼 여기서 더 갈 거냐? 그게 안 되니까 어떻게 보면은 모두가 공매도로 돌아서고 또 강력한 긴축 발언을 하고 네. 이러면서 또 협박을 하고 그러니까 시장이 좀 빠지고 있으니까 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가 바라야 되는 거는 좀 걱정스럽긴 한데 제가 이제 최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9월 선언 만기 있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큰 이벤트가 있다든지 크게 돌릴 때는 네. 마땅히 돌릴 이유가 없으면 선언 만기 때 돌려요. 근데 미국 선언 만기가 우리가 셋째 주 금요일입니다. 네. 그 다음이 이제 페드 FOMC가 있으니까 CPI 발표되고 그 주에 선언 만기가 있어요. 네. 만약에 CPI가 안 좋게 나온다. 네. 그럼 그때까지 줄줄줄 흐르겠죠. 그러니까 이게 안 좋은 게 지금 그거예요. 차트상으로도 이렇게 미국 차트도 지금 되게 어떻게 보면은 52평선, 102평선 이런 게 막 있는데 네. 차트를 타고 내려가고 있어요. 이평선 타고. 네. 그러면서 어제 기준으로 일본 기준으로 S&P 500이 볼린저 밴드 하단까지 딱 주차를 하더라고요. 차트는 안 깹니다. 계속 밀려요. 그렇게 밀리다가 선언 만기 지나고 이제 FOMC 보고 돌리자고 돌리면은 9월에 많이 빠질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보니까 이제 미국 주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네. 저 물어보는데 이제 이게 한 2주 전인가 3주 전인가 이게 민 주식이었던 베드베스 비욘드가 네. 항상 그러더라고요. 그 항상 주식의 오르막의 끝자락은 민주식이 날아다닐 때다. 네. 그 최근에 빠지기 시작하더니 나사도 같이 빠졌는데 원래 그런 게 통상적으로 있는 겁니까? 이게?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2020년도부터 신기하게 생긴 현상이다. 라고도 좀 더 볼 수 있는 게 이게 배드웨스 비욘드도 그렇고 GME도 그렇고 어디서 튀어나왔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레딧이라고 하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준으로 뭐 DC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 옛날에 있던 우대 뭐 이런 거 네네네. 아니면은 지금 너 네이버 종토방이라기보다는 그냥 SNS 상에서 공유가 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 거기에서부터 이게 좀 튀어나오기 시작하고 비슷한 조건을 가진 종목을 찾다가 네. GME가 넘어가서 AMC로 넘어가고 또 다른 데로 넘어가고 그러다가 BBBY 베드베스 비욘드까지 갔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GME의 CEO라고 볼 수 있는 분이 또 이끌었죠. 샀다. 네. 그러고는 위에서도 던졌다. 떨어지고 왔다 갔다 하는데 투심은 많이 건듭니다. 근데 저는 오히려 그 한 종목보다는 네. 그런 애들이 어떻게 보면은 같이 이렇게 좀 모여 있는 섹터 혹은 모여 있는 ETF가 ARKK라고 있거든요. 네. 근데 한 가지가 좀 명확한 거는 나스닥이 2, 3% 빠지면 네. ARKK는 4%, 5%, 6%씩 빠져요. 두 배씩 빠져요. 네. 근데 나스닥이 오르잖아요. 네. 비트코인도 오르고 ARKK도 엄청 올라요. 급등을 합니다. 네. 이게 투심 기준으로는 볼 수 있죠. 그리고 밈 주식들을 하나만 놓고 보기보다는 하나가 영향을 미치긴 좀 어려운데 네. 지금 최근에 장이 바닥에서 반등하면서 전체적인 밈 주식이 좀 많이 튀어 올랐어요. 근데 그거를 코인처럼 보든지 아니면 우리나라에서도 약간 테마주 네. 느낌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심리상으로 네. 네. 돈은 많으니까 현금을 쥐고 있던지 아니면은 딴 데 이렇게 돈이 있던 걸로 들어가자. 네. 뭐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뭐 신용 레버리지 같은 느낌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 그거는 매매가 활발해진다 정도의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매매가 활발해야 저가에서도 들어온다. 돈은 많으니까 돈이 많다라는 게 전제이기 때문에 네. 여전히 돈이 많은 상황에서는 그런 것들이 앞으로도 좀 반복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아까 얘기하다가 그 2월 뭐 얘기하고 이러다가 갑자기 돌아선 것 같은데 네. 6개월 선행 아, 네, 네. 네, 그 관점에서 보면은 죄송해요. 6개월 선행 관점에서 보면은 지금 내년 2월에 진짜로 미국이 기준금리를 네. 계속 고금리 4%로 가져갈 거냐.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선택을 좀 결정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 개인 투자자 네. 이제 본인들 네, 왜냐하면 이게 여러 가지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데 네. 한 달 전만 하더라도 내년에 금리 낮출 거야. 네. 이걸로 주식 시장이 좀 더 좋은 분위기였는데 한 달 만에 돌아섰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한 달 전에도 두 달 전에도 6개월 전에도 페드는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네. 인플레가 잡힐 때까지 우리는 금리를 올릴 것이다. 네. 이 워딩은 달라진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그죠? 그럼 어떻게 보면 이 명제 하나에 우리는 울고 웃고 하면서 주가가 고점 대비 30%가 떨어졌다가 절반을 회복을 하고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건데 네. 그럼 그 관점에서 지금 만약에 저렴하다, 지금 산다, 지금 사서 내가 버틸 거다 라고 하면은 현금 보유를 할 거냐 아니면 주식을 보유할 건지 그런 관점에서 주식 보유라고 하면은 내년도에 인플레 빠져. 지금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 바로 봤을 때 원자재 떨어졌고 지금 미국 내 휘발유 가격 보면은 5달러 찍었던 게 어제 기준 2.5달러까지 빠졌습니다. 네. 그러면 진짜 말 그대로 위에서 반토막 난 거예요. 네. 그러니까 평년 기준 한 2달러니까 거의 근접했습니다. 그러니까 휘발유 가격은 다 돌아왔고 임금은 좀 더 떨어지는 걸 체크를 해야겠지만 지금 집값 상승 속도도 많이 좀 둔화됐어요. 네, 네. 그리고는 지금 모기지 금리가 5.8% 정도 나옵니다. 미국에서. 네. 그러니까 주택 거래가 급감했다. 주택 시장 침체 들어간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럼 이렇게 봤을 때 지금은 진짜 협박이야. 이 협박이고 연준이 이게 통하고 어느 정도 경기가 정말로 꺾여 내려가면은 금리 인상 멈출 거야. 네. 그러니까 지금은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더 강하게 말하는 거고 오펙들이나 러시아들이나 아니면 투기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 겁먹으라고 하는 거지. 네. 이게 진짜로 주식시장이 조금 내려가고 소비가 줄어들고 지금 말 그대로 경기 자체가 둔화된다라고 했을 때는 금리 못 올리지. 다시 금리 낮추겠지. 라고 생각을 하면은 지금 주식 보유하는 게 맞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계속 얘기하는 게 협박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많이는 못 올라가지만 네. 박살은 안 날 것이고 네. 그러면 지금 보유하면은 6개월 뒤 혹은 1년 뒤에는 분명히 좋을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은 내년이 고점이에요. 아, 내년이요? 내년 연말이 고점이에요. 그러면 저는 이거를 작년부터 말씀을 드리는데 네. 대한민국이 내년 연말이 고점인 이유는 삼성전자 특별배당이 있습니다. 그때 되면 환율도 좋아질 거고요. 네. 삼성전자 특별배당 지나고 그 내후년에는 하이닉스 특별배당이 있어요. 네. 3년에 한 번씩 하는. 근데 네. 걔네들 지금 돈은 잘 법니다. 네. 내년에 DDR5 나오죠. 네. 본격적으로 나올 거예요. 네. 그런 이슈가 또 한국 시장, 메모리, 반도체. 그 내년 되면은 미국이 금리를 더 못 올린다든지 금리를 낮출 거예요. 환율도 좋아질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 기준에는 내년이 3박자가 딱 맞습니다. 환율 떨어지면서 삼성전자 특별배당 들어오고 DDR5 메모리 수혜 있고 네. 내년 연말이 고점이죠. 그럼 지금 보유하는 게 맞죠. 그러게요. 네. 오늘 딱 제 머릿속에 크게 하나 남았습니다. 몰라요? 내년이 고점이다. 지금부터 보유해서 내년에 돈 벌자! 내년에 고점이 되는데 1월부터 고점 생각하시는 거 아니죠? 아니에요. 내년 연말까지 기다려야죠. 저 다 들었어요, 지금. 알겠습니다. 네.